자,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랑 이야기일 겁니다. 바로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인데요. 이 비극적인 사랑의 불꽃이 대체 어떻게 타오르기 시작했는지 그 강렬한 시작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재밌는 건 이 연극은 시작부터가 완전 스포일러예요. 마치 영화 예고편처럼 프롤로그에서부터 딱 정해주고 시작합니다. 두 가문의 오래된 증오 때문에 별처럼 불운한 연인 한 쌍이 결국 목숨을 끊게 될 겁니다 하고 말이죠. 이야기의 무대는 아름다운 베로나라고 불리는 것인데요. 근데 이름만 그렇지 실상은 끔찍했어요. 두 가문의 뿌리 깊은 증오가 도시 전체를 폭력과 싸움에 끊이지 않는 전쟁터로 만들어버렸거든요. 자, 이 도시를 양분하는 두 가문이 있었으니 바로 몬테규 가문과 캐퓰릿 가문입니다. 이 둘의 사이가 얼마나 나쁘냐면 그냥 서로 싫어하는 수준이 아니에요. 길거리에서 마주쳤다 하면 바로 피를 보는 거죠. 이 연극은 시작부터 아주 그냥 빵 터집니다. 무슨 거창한 장면이 아니라 두 집안 하인들이 길에서 시비 붙는 걸로 시작하거든요. 근데 이게 작은 싸움으로 안 끝나요. 왜냐하면 캐퓰릿가의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티볼트가 끼어들면서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거든요.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니까 드디어 이 도시의 영주가 직접 나섭니다.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죠. 한 번만 더 길거리에서 싸우다 걸리면 그땐 목숨으로 값을 치를 줄 알아라. 와, 이거 정말 엄청난 경고죠?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긴장감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드디어 우리의 주인공 로미오가 등장합니다. 근데 재밌는 건 이 친구는 가문 싸움 같은 건 관심도 없어요.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하냐면 바로 짝사랑 때문에요.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이 벌어져요. 로미오가 짝사랑하던 그 여자가 하필이면 원수 집안인 캐퓰릿가의 파티에 간다는 걸 알게 된 거죠.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? 네, 맞아요. 목숨 걸고 그 파티에 몰래 쳐들어가기로 합니다. 근데 막상 파티에 가보니까 원래 좋아했던 여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. 완전히 새로운 사람한테 첫눈에 반해버린 거죠. 로미오가 뭐라고 하냐면 내 평생 이런 아름다움은 처음 본다고 해요. 그야말로 운명적인 순간입니다. 도대체 누구일까요? 로미오의 세상을 단숨에 바꿔버린 이 사람은? 그리고 밝혀지는 진실은 정말 잔인하죠? 그녀는 바로 철천지 원수인 캐퓰릿 가문의 딸 줄리엣이었던 겁니다. 이건 줄리엣도 마찬가지였어요. 방금 키스까지 나는 멋진 남자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하면 안 되는 바로 그 원수 집안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. 줄리엣의 이 대사, 내 유일한 사랑이 내 유일한 증오에서 태어났구나. 정말 가슴 아프지 않나요?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원래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. 이 금지된 사랑은 오히려 둘을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듭니다. 로미오, 파티 끝나고 집에 안 가요. 다시 목숨 걸고 줄리엣네 집 정원으로 섬어 들어갑니다. 바로 거기서 그 유명한 발코니 씬이 나오죠. 줄리엣이 혼잣말을 하는 걸 로미오가 엿듣게 돼요. 오, 로미오, 왜 당신의 이름은 로미오인가요? 이건 로미오 어딨냐고 묻는 게 아니라 왜 당신은 하필 원수인 몬테규 가문의 사람이냐고 한탄하는 거예요. 이걸 들은 로미오가 나타나고 그 다음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. 이 둘은 그냥 걷잡을 수가 없어요. 그 자리에서 바로 사랑을 맹세하고 다음날 당장 비밀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해버립니다. 정말 대단하죠? 자, 이 무모한 계획을 도와줄 조력자가 필요하겠죠? 로미오가 로렌스 신부님을 찾아갑니다. 신부님도 처음엔 아니 너희들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고 걱정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니 어쩌면 이 결혼이 이 지긋지긋한 두 가문의 싸움을 끝낼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돼요. 그래서 결국 도와주기로 합니다. 이렇게 희망적인 분위기로 흘러가나 싶었는데 행복은 정말 짧았습니다. 결혼식이 끝나고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베로나의 거리에서 끔찍한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. 이제 이야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어요. 사건은 이렇습니다. 줄리엣의 사촌, 그 성질 불같은 티볼트가 로미오한테 시비를 걸어요. 근데 이제 막 줄리엣과 가족이 된 로미오는 싸움을 피하려고 하죠. 이걸 본 로미오의 친구 머큐시오가 대신 나섰다가 그만 티볼트의 칼에 죽고 맙니다. 눈앞에서 친구가 죽는 걸 본 로미오, 결국 이성을 잃고 티볼트를 죽여버려요. 이 한 번의 싸움으로 로미오는 베로나에서 영원히 추방당하는 신세가 됩니다. 죽어가면서 머큐시오가 남긴 말이 정말 의미심장합니다.
몬테규든 캐플릿이든 두 가문 다 저주받아라 라고 외치거든요. 결국 이 쓸데없는 가문 싸움의 희생양이 된 거잖아요. 이 징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거죠. 결국 사랑으로 이 징후를 끝낼 수 있을 거라는 그 작은 희망이 단 한순간의 분노 때문에 완전히 박살나버린 겁니다. 자, 이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. 로미오는 쫓겨났고 줄리엣은 뜬금없이 다른 남자와 강제로 결혼해야 할 위기에 처해요. 과연 이 둘의 사랑 이대로 끝나버리는 걸까요?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맨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그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.